마블이든 DC든 수백 명의 히어로, 수백 명의 빌런들이 있다는 건 모두 쉽게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마법사들이 있죠. 오늘은 영어권에서 미스틱, 위치, 소서러, 매지션 등으로 불리는 이 말도 안 되게 강한 마법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더 부두입니다. 아마 마블 코믹스 책을 이것저것 챙겨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브라더 부두를 굉장히 생소한 캐릭터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얘가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잇는 다음 소서러 스프림이라는 걸 알면 기억에 빡 박히실 것 같습니다. 브라더 부두의 본인인 제리코 드럼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IT 출신으로 미국에서 10년 넘게 심리학 공부를 하기도 한 부족 내에서는 지식인에다가 유학파이기도 합니다. 이 제리코 드럼이 갑작스럽게 다시 IT로 돌아간 이유는 자신의 형제인 다니엘 드럼이 부두교에서 뱀의 신 담발라에게 영혼을 지배당하고 있는 담발라에게 이름이 같습니다. 암튼 이 담발라에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공격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죽어가는 자신의 형 다니엘이 제리코에게 파파 잠보라는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리코의 형 다니엘은 이렇게 죽게 되고 이후 제리코는 파파 잠보를 찾아가서 마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수련을 받는 과정은 상당히 길게 서술되기 때문에 잠시 넘기고, 아무튼 제리코는 부두교의 마법을 본인의 형제인 다니엘보다 더 잘하게 되었고, 이에 파파잠보가 죽은 다니엘의 영혼을 소환해서 제리코와 함께 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강해져서 돌아온 제리코와 다니엘, 즉 브라더 부두는 다니엘을 죽인 담발라를 쓰러뜨리고 담발라의 종파를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이렇게 브라더 부두는 부족의 호건 수프림, 즉 가장 강한 주술사가 되는데, 이후 2009년에 발간된 더 뉴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사용 중이었던 아가모토의 눈에게 선택받아서 스트레인지 다음 세대의 소서러 수프림이 됩니다. 소서러 수프림이 되고 나서는 스트레인지가 사용하던 공중부양하는 망토도 함께 수여받게 되는데, 정작 이렇게 멋지게 소서러 수프림으로 만들어 놓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가모토의 본체가 눈을 되찾고 지구 디멘션을 지배하려고 들자 아가모토의 눈과 아가모토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폭발을 본인 스스로를 희생해서 죽음으로 소서러 수프림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네, 물론 그 이야기에서 죽은 것일 뿐 이후 시빌워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죽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어쨌든 스트레인지의 뒤를 이어서 소서러 스프림이 될 만큼 엄청난 마법사인 건 맞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인지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흑마법이나 신적 존재들의 힘을 가져다 쓰는 것과 불사신 정도만 빼면 거의 동급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부두교의 주술, 즉 동물을 다루는 주술과 스트레인지의 집을 몰래 침입했을 때 마법을 쓴 게 아닌 지붕으로 들어올 정도로 기발한 생각을 하는 재미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돌연변이이자 어벤져스의 멤버인 스칼렛 위치 완다 막시모프입니다. 누군지는 최근 마블 영화들을 보셨으면 쉽게 아실 것 같은데요.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워낙 영화에서 붉은 에너지 같은 걸 손가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싸우는 게 부각되어서 강한 서브 캐릭터 정도의 인식이 박혀 있지만, 알고 보면 차원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 캐릭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하우스 오브 M이라는 평행세계 속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스칼렛 위치는 마블의 대표적인 나쁜 이라는 낙인이 상당히 깊게 찍히게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폭주하기 시작한 스칼렛 위치가 자신의 현실 조작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의 관점이나 기득권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간이 뮤턴트를 차별하는 사회가 아닌 뮤턴트가 인간을 차별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작 세계는 오직 극소수의 일부만이 스칼렛 위치가 현실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정도로 감쪽같았고, 이후 이야기가 진행되고 더욱 폭주한 스칼렛 위치가 입 밖으로 No more mutant, 즉 더 이상 돌연변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돌연변이들이 능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차원 자체와 그 구성원 모두의 특성까지 말 한마디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뮤턴트이자 마법사입니다. 참고로 외국의 엑스맨 티어를 제작하는 사이트에서는 스칼렛 위치를 매그니토, 아포칼립스, 진 그레이와 함께 신의 영역에 속하는 오메가 레벨로 분류해 놓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폭주를 안 하는 평소에는 그냥 빔을 쏘고 다니는 정도라는 거죠. 스칼렛 위치의 열불나는 이야기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솔직히 마블의 대표적인 마법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브라더부드의 전대 소서러 스프림인 닥터 스트레인지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저 말고도 정말 많은 유튜버분들이 닥터 스트레인지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셨기 때문에 하나 이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소개를 안 해도 얼마나 사기캐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사신에다가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내성, 회피력, 가능성 조작, 현실 조작, 차원 조작, 투명화, 신적인 존재들의 힘 빌려쓰기, 아가모토의 눈이나 공중부양 망토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의학 지식까지 있는 등 그냥 봐도 인간미가 없지만 알고 보면 더 인간미가 없는 완전함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마블 속 단체로는 어벤져스, 일루미나티, 더 뉴 어벤져스, 디펜더스 등이 있는데 2012년 뉴 어벤져스 시리즈에서는 혼자서 토르, 캡틴 마블, 호크아이,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데어데블, 캡틴 아메리카, 비전, 레드헐크 등 10명이 넘는 히어로를 혼자서 거의 다 쓰러뜨릴 정도로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는 사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도 활약하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건 앞으로의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코믹스의 능력들을 가져다 쓸 건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DC 코믹스의 마법사 자타나입니다. 인간으로 알려진 아버지와 자타라라는 마법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련을 통해서 마법을 배웠다거나 아이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마법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타나와 같이 마법 능력을 타고난 인물을 호모 매지라고 부르는데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현실 조작, 마법 저항, 정신 조종, 정신 조작, 사물 조작 등 일반적인 마법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마법을 거는 주문이 말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고 싶으면 고날 을늘하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물론 영어로요. 최근 뉴 52 이후에는 저스티스 리그 다크의 창립 멤버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브루스 웨인과 친구였다는 설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타나는 평소에는 마술사인 척을 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총알과 같이 위협적인 물건을 종이 비행기로 바꾸거나 타인의 상처를 치료하거나 조작하고자 하는 인물 혹은 사물의 크기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인기 마술사라는 설정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 팬텀 스트레인저입니다. 팬텀 스트레인저는 마블로 치면 원 오브 올과 같은 역할인데 절대 그 정도의 급의 캐릭터는 아니지만 하는 행동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제외하면 비슷합니다. 마치 우리가 원 오브 올은 누구일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것처럼 팬텀 스트레인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부모는 누구인지와 같은 부분이 모두 추론으로만 드러난 상황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올림푸스의 제우스, 우주를 지키는 간셋, 하이파더, 샤잠이라는 위대한 존재들과 함께 우주의 균형을 지키는 5명 중에 1명이라는 거고 순간이동, 고속이동, 불사신, 차원이동, 마법 회피, 사물 조작, 현실 조작, 정신 조작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능력들 중 순간이동이 가장 눈에 띄는 능력인데요.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그랬던 것처럼 저승과 현실을 순간이동할 수가 있고 서로 다른 차원을 넘나들 수도 있습니다. 뉴 52 이후에는 살짝 팬텀 스트레인지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예수에게 죄를 지은 자라고만 단순히 설명되었고 그 때문에 영원히 떠도는 자, 즉 스트레인저가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은 로키입니다. 사실 로키는 마법사보다는 토르의 동생이나 신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 기존 어벤져스나 토르 시리즈에서 보여준 마법들이 변신술이나 상대방에게 환영을 보이게 하는 등 공격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작 코믹스에서는 마법 공격, 물리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에너지 쉴드 생성, 헐크와 맞먹을 수 있는 괴력, 마법 회피, 불사신, 어둠 조작, 투명화, 에너지 조작, 아스트랄 프로젝션 등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능력이 마법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960년대에 소개된 어벤져스 시리즈의 첫 빌런이기도 했는데요. 어벤져스, 즉 지구를 지키는 영웅들이 모두 모여서 다같이 대항할 정도로 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영화에서는 조금 잘생긴 거 말고 이제 좀 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은 영화에서 보여준 로키의 변신술도 상당히 감쪽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신으로 받아들여지는 토르가 자신의 아버지로 변신술을 한 로키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감쪽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마블과 DC의 마법사들 혹은 소서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계기로 몇몇 흥미로운 개인사들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더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그리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